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새해 맞이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케이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리바게트,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케이크가 크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교수님? 봤는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학생이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대요. 어디를 또 그렇게 가고 싶냐? 안경점을 가고 싶대요. 예전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갔던 안경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안경 2개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 15분 만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이 네덜란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에서는 10배래요, 10배.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의 세상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여기는 세상연구소의 세상보고서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하영이고요. 오늘은 미국 전문가 김상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사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뒤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연초를? 지금 세상연구소 출연 준비한다고 좀 이것저것 내용도 좀 콘텐츠 좀 준비하고 새해를 세상연구소를 위해서 보내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새해에 일단 뭐 떡국은 당연히 먹었고요. 떡국 드셨죠, 교수님? 먹었습니다. 이번에 되게 저한테 새해 첫날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네덜란드 학생이었는데 다시 한국에 10일 동안 다시 방문을 했었거든요. 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3일 정도를 같이 만나가지고 뭐 통일 전망대도 갔다가 서울타워도 남산타워도 가보고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이섬 같은 데도 가봐가지고 한국이 또 이런 곳도 있다라고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떡국도 먹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에서는 1월 1일 연말이 되게 소중한 시간으로 아는데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에 교수님을 보러 온 거네요, 그 학생은? 저야 고맙죠. 그래서 제 얼굴 한번 보는 게 영어로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큰 영광이고 그리고 그 학생하고 참 이번에도 좀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라이어리티 단어는 제가 비행기 탈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되게 멋진 교수님이신가 봐요. 학생들이 저한테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미국에는 좀 어떻게 이 새해를 맞이했는지 궁금해요. 미국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뉴얼스 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새해 첫날 전날에 12시에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새해 맞이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케이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리바게트,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케이크가 크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교수님? 봤는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빵집하고 파리바게트 형식의 빵집이 좀 달라요. 보통 미국의 빵집이라면 많아야 한 100가지 종류의 빵 정도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마케팅 전략을 참 잘 세운 것 같은데 미국이 아주 다인종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도록 거의 한 300개에서 400가지 종류의 빵을 진열을 해놔요. 와. 그리고 진열을 해놓을 때 우리가 파리바게트를 들어가면은 빵이 어디에 전시가 돼 있죠? 주로 빵들이 중심부, 중앙부에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바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자, 미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고 그리고 내 손길이 금방 닿아서 내가 선호하는 그런 빵들을 바로 집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참 괜찮은 컨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왜냐하면은 보통 미국의 빵집 같은 거를 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카운터 뒤에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그거 픽업 해가지고 빵을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뭔가 개인의 선택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리바게트를 들어가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선호에 맞는 그런 빵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케이크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케이크들이래요, 이게. 미국은 그 아이싱, 자, 버터크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케이크라면은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그래도 맛보니까 또 신선하고 보다도 또 건강할 것 같잖아요. 설탕 성분이 좀 덜 그런 것 같고, 자, 크리미한 느낌을 주는 한국 케이크가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어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빵을 먹고 싶어서 카페를 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열장에 있는 빵을 보고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을 할 때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뒤에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부담감까지 없단 말이에요. 한국 빵집을 그렇죠. 들어가면은. 그거를 생각을 못했었네요.
한국이 베이커리나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경쟁이 참 치열한데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또 경쟁력이 생긴 상태로 미국에 가니까 그게 좀 더 소구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많은 한국 이민자분들이 정말 맨손으로 미국을 이제 혈을 단신으로 많이 건너가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단련된 어떤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미국을 건너가서 제가 만나뵀던 교포분들은 대부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다 잘 살고 계시더라. 빵집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연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테슬라 폭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인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날 새해 첫날이었죠. 네.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앞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날 그 뉴올리언스에서도 트럭을 몰고 어떤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덤비는 그 번화가를 가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가해를 입히자라고 해서 이게 달려들어서 그래서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큰 사건도 있었죠. 왜 테러를 일으켰는가 자기들이 적어놓았던 이야기를 보니까 IS라고 하죠 우리가. 이슬람 그 테러 단체 네. IS를 자기는 추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일종의 성전을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하게 되는 게 영광스럽다라고 한 경우였고 라스베가스에서 사이버 트럭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봤더니 이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동기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한 해 총기 사고, 미국 국내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잖아 매년. 그 정도로 그런 사고들이 빈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테러 사건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 안에 불안감, 트라우마도 있을 것 공포, 같아요. 트라우마 이런 게 얼마나 생길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예전에 9.11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계엄령 때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지금 겪듯이. 연말 새해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마냥 행복하고 희망차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새해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선물을 제일 많이 교환하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좋은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게 그렇게 전통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18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새해 첫날에 선물을 주고 한 해의 어떤 번영을 바라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새해 첫날 이렇게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게 185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이 점점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상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상품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크리스마스를 타깃으로 삼아서 크리스마스 날 때는 집에서 장식도 하세요. 그럼 장식하려면 뭐 나가서 뭐 사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뭔가를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 먹혀가지고 그래서 1870년대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이꼴 이제 선물을 주는 날. 그러면 그 전에는 새해에 이런 선물을 주고 받았어요. 새해 특히 이제 토큰이라고 그때만 해도 지폐가 아니고 동전 같은 거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역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게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1월 1일이란 그 날을 다 기다리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외가 누구였냐면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노예들 입장에서는 1월 1일이 정말로 다가오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날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새해 첫날에. 그래서 백인 노예 주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돈을 모아서 그 다음 해를 위한 흑인들을 구매를 하는 그날이 바로 1월 1일이었죠. 흑인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날 자식은 이런 백인한테 팔려가고 딸은 이 백인한테 팔려가고 엄마는 또 팔려가고 이제 가족이 이제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어떤 이별의 날이 되어서 흑인들에게 1월 1일이라는 것은 상심의 날로 불렸어요. 상심의 날. 근데 1863년 이후 1월 1일부터 이제 해방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1월 1일이 흑인 노예들한테는 이제 자유의 날이 되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었잖아요. 흑인 노예들은 성이 없던 거 아시나요? 그래요? 이름밖에 없었어요. 성이 없고 백인 주인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 있죠. 내가 상조 키민이면 킴이 없고 그냥 상조야만 성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된 노예로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되었죠. 그럼 미국 시민자로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성은 난 무엇으로 하지? 흑인들이 주로 어떤 이름들을 선택하냐면 주로 4가지 이름들을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 프리맨 이러죠. 그 프리맨이라는 라스트 네임이 있어요.
자유의 몸. 모건 프리먼.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자,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프리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링컨. 아니면 건국의 아버지들 있죠. 조지 워싱턴, 네. 프랭클린 그런 이름들이 대표적으로 4개. 아니면 그전 자기 백인 주인의 성을 따라서 했던 그 흑인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군요. 흑인들에게 1월 1일이 상심의 날이었다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좀 화제가 된 새해 뉴스가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 좀 화제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뉴스가 뭐냐면 CBS 방송국에서 지난해 2024년 12월 22일 날 미국인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이 2025년도를 어떻게 전망하나 이제 설문 결과가 나왔던데 그 결과가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2025년을 희망적으로 봅니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57% 가까운 미국인들이 희망적으로 본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닐까요? 근데 이 57%. 수치가 2023년도 같은 달에서는 47%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 증가한 수치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제일 60% 제일 큰 이유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희망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을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기승전 트럼프네요. 네, 모든 지금 설문에 다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트럼프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새해 결심.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7% 가까운 수치가 내 건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62%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57% 너무 이제 비대면 사회가 돼서 그런지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의료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듣고 봐서 그런지 건강 걱정을 하는 미국인들의 심리가 뭔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잘 살기 위해 오래오래 살기 위한 건강을 소망으로 빈다면 미국인들의 이 건강 소망은 진짜 이게 잘못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아프면. 폐가 망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위로 꼽은 게 아닌가. 그리고 경제를 또 어떻게 전망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을 좋다기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수치가 54%.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 생각에 왜 이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6%에 가까운 그 이유가 뭐냐면 고물가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물가가 미국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랐죠.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나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빅맥 세트 있잖아요. 네. 보통 5불에서 6불이면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평균적으로 빅맥 세트 가격이 미국 전역으로 9.29불이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우리 돈으로 거의 13,000원, 14,000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세금이 포함 안 된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 10%까지 더 추가를 시키면 거의 이제 15,000원 정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미국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치킨집에 가서 치맥을 먹었는데 재밌게 이렇게 놀고 한 20명 정도? 한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다 같이 놀았는데 계산을 하러 갔을 때 한국 친구들은 한국끼리 하고 미국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끼리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이제 미국인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냥 내가 낼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건 우리가 낼게. 이랬더니 아니 너무 싸서 그냥 내가 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도 먹으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값도 안 나왔다. 이 정도는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네덜란드 학생이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대요. 어디를 또 그렇게 가고 싶냐? 안경점을 가고 싶대요. 예전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갔던 안경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안경 2개를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 15분 만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두 짝을 맞췄더니 태하고 안경 알까지 해서 두 짝을 맞췄더니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네. 거기 10만 원 나왔는데 사장님 또 다시 왔는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10,000원 깎아주셔가지고 9만 원을 냈어. 9만 원. 이 네덜란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네덜란드에서는 10배래요. 10배. 그쵸. 두 개 맞추면 10배가 든대요. 맞아, 시간도 맞아. 한 달 뒤에 나온다든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바로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래요. 이번에 또 2짝 맞추고 다음에 올 때 또 2개 더 맞춰서 이렇게 가고 싶다고. 그러면 비행기값 자기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스페인에서 어학원 다닐 때 한국 문화 설명할 때 제가 빨리빨리 문화를 한번 그 PPT 만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경을 넣었어요. 우리나라는 안경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싸다.
유럽 친구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 길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값도 하나 맞추는데 몇십만 원을 든다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안경 덕분에 자부심이 좀 생겼던? 아 진짜 1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 1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장 맞추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 다 맞추는데 사장님도 예뻐요. 네, 좋습니다. 이제 미국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물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40% 가까운 미국인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36%보다 더 많았다. 경제를 좀 잡아줄 것 같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기술적인 어떤 진일보를 이끌어낼 것이다.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그걸 믿는 미국인들이 46% 가까웠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23%보다 2배가 더 많았다.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일론 머스크 같은 효과도 있겠죠.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또 재밌었던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트럼프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37%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47%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47%는 트럼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나왔던 게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연관돼 있죠. 네. 근데 교수님의 입장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트럼프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정치적인 건 아니고 트럼프 정부가 잘 하겠죠? 바이든 정부 때 전쟁이 났을 때 뭔가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이 전쟁들 다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좀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나마 뭔가 평화가 와서 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그 네덜란드 학생하고 통일 전망대를 갔어요. 가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 임진강 넘어서 바로 북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빌었냐면은 강 건너 살고 있는 북녘 동포들한테도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바람이다. 기도를 하고 왔죠. 그래서 아나운서님, 제가 미국의 새해는 어떻게 보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인의 새해는 또 어떻게 보내나요? 저도 스페인에서 새해를 보낸 게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인데 전 굉장히 놀랬던 게 그러니까 1월 1일 00시가 되면 TV에서 종을 들려줘요. 그럼 종 소리가 12번이 나거든요, 교수님. 1초에 한 번씩 땡땡땡. 근데 그 12번이 날 때마다 포도를 이렇게 앞에 들고 네, 아시죠, 교수님? 예, 포도를 나눠준 전통이 있다고? 포도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1초에 하나씩.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해서 종소리가 TV에 울릴 때마다 포도를 하나씩 입에 넣어야 돼요. 그걸 다 못 넣으면 너의 1년이 불행할 수도 있다. 알았어, 먹어볼게 하는데 양보를 이렇게 막 터질 때까지 포도 12알을 넣고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12알. 12알을.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포도 한 알당 한 해에 한 달. 1월, 2월, 3월 내 12달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과일도 아니고 왜 포도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토마토일 수도 있고. 네, 아마 스페인이 뭐 유럽에서도 특히 포도 생산이 잘 되는 걸로 유명해서 와인도 많이 나잖아요. 아마 그런 좀 문화가 있지 않을까? 토마토는 너무 짤 것 같고 방울토마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포도가 아마 스페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거 공부해 오겠습니다. 아니. 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이제 교수님과 이런저런 새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새해 소망,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